안녕하십니까, 이 교수의 원포인트 산업보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보안 관리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영자가 산업보안 담당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업의 중요 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대책과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안에 대한 자문은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문은 기업을 최악의 상태로 내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보안 담당자는 보안에 대한 지식과 또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자문을 통해서 기업이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자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입니다. 주요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보안관리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보안관리사는 기업체 또는 연구기관 그 외의 기관으로부터 유형, 무형 자산을 내적 또는 외부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감독하는 산업보안 전문가를 말합니다. 산업보안 관리사에 대한 개념은 약간씩 다르게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뼈대와 골격은 제가 방금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참고 1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산업보안관리사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 것이고요. 참고 2는 산업보안실무위원회에서 편찬한 산업보안관리사 시험교재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서 설명한 산업보안관리사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약간씩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은 하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보안관리사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것은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산업보안 관련해서 법률 문제를 대응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 외부적 요인에 의한 기술 유출 대응과 보안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 역시 산업보안 관리사의 역할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산업기술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리고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 아니면 퇴직하는 인력에 대해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즉 인력 보안 업무도 같이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정리한 산업보안관리사의 역할 그리고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 네모칸으로 해서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산업기술보호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또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보안 사고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하는 것, 그리고 또 보안 정보 및 보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IT 그리고 경영, 지식재산, 인사 등 융복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가 다 갖추기 어려운 조건들인데 이러한 것을 가져야만 이렇게 기업의 전체적인 보안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산업보안 관련 분야별 이론, 그러니까 산업보안 관련 이론이죠. 그 이론이라든지 또 기본 지식, 산업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실무 능력, 이런 것을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만 첫 번째, 조직의 산업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봤고요. 또 비즈니스와 관련된 산업보안 법규를 이해 및 적용을 이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죠. 산업보안 관련 법규를 이해 및 적용으로, 그러니까 산업보안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실무에 적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적용을 해서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직무를 또 추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상당히 좀 어렵게 정리했지만은 사실 한 가지로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 기업의 제반 보안관리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하고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요구되는 지식이 상당히 많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산업보안 관리사는 그 조직의 가장 엘리트가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유능한 직원이 바로 그 산업보안 관리사가 됐을 때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해서 기업을 경영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산업보안 관리사의 직무 체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역시 교재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맨 처음에 정책수립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안 정책수립입니다. 어떻게 우리 회사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보안 업무를 수행하겠다. 이러한 그 보안 업무 정책을 수립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보안 관리 보안 관리를 체계화하는 직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보안 실무 계획 작성입니다. 그런 보안 정책 수립과 보안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거냐. 중장기 보안 계획 수립도 있을 수 있고 연간 단위로 수립하는 그 보안 실무 계획도 있을 수 있겠죠. 거기는 그 세부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리고 관리적 기술 보안, 기술적 보안 영역별 실무 계획을 작성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역시 이렇게 보안 계획을 실무 계획을 작성해서 시험하다 보니까 또 주기적으로 보안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취약점이 발생했는지 이런 취약점 점검을 시행해야 되겠죠. 이것을 바로 보안 업무 실무 수행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계획 수립, 정책 수립하고 그 실무 계획을 통해서 실제 수행하면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 조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을 정립한 것이 바로 보안 사고 대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보안 서비스인데 요거는 보안 업무로서는 그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보안 정책 직무 체계 과정을 통해서 한 거를 실제 임직원들이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각종 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고 해서 그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최종 단계고 그 마지막 단계고 사실은 보안 업무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단계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치는 게 이제 산업보안관리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책 수립하고 실무계획 작성하고 취약점 점검, 보안사고 대응, 보안 서비스 이 순서를 단계별로 좀 기억해 두시면 업무 수행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사 직무 체계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정책 수립, 실무계획 단계, 그 다음에 위기 대응 단계, 보안 서비스 단계 이렇게 하는 역할, 필요한 지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틈나시는 대로 이런 지식을 쌓고 준비를 하시면 관리사로서의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리사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시험 방법 및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시험 과목은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보안사고 대응, 보안 지식 경영 이렇게 한 5가지로 분리돼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이 관리적 보안에서는 주로 산업보안과 관련된 관계법령, 그러니까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기타 산업보안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지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고 관리하는 관리적 보안 분야를 그 첫째 과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적 보안 과목은 주로 법률 쪽이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기술적 보안을 전공하신 분들은 상당히 여기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보안은 시설 보호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 보호라든지 뭐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시설 전체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중요 시설을 구분해서 보호하는 이런 것도 다 물리적 보안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보안은 쉽게 말하면 정보보호 분야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보안이라고도 하고 정보통신 보안 또는 정보보안 뭐 이렇게 역할을 사용하는데 다 이렇게 사이버 상에서 이런 관리적이나 물리적 보안이 인터넷 오프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리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관리 체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 보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안사고 대응은, 이것은 보안사고가 났을 때 그걸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서 일상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그런 게 주로 이제 보안사고가 났을 때도 대응하지만,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난이라든지 긴급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원상복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다. 그리고 보안사고가 났을 때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지식 경영은 쉽게 말하면 요즘 기술 경영 시대로도 하고, 경영의 기술을 접목해서 활용하는 뭐 그런 단계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기업에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첨단 기술이라든지 신기술을 연구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 개발 과정에서 보안을 지켜야 되니까 연구 개발 보안이, 그래서 보안 지식 경영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개발한 그 기술을, 산업 기술이나 첨단 기술 부분을 또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등록, 그러니까 특허라든지 실용질환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보호하는 방향, 이것을 바로 우리가 보안 지식 경영이라고도 하고 보안 지식 그 분야 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제로 그 보안 경영을 위해서 보안 업무를 경영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기업의 영속성, 그러니까 이 보안은 주로 신기술 창출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기업에서 나오는 위험성을 막고 또 보호하면서 이게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그 기업이 50년, 1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개발한 기술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안 지식 경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해서 5과목이 되고, 통상 시험 방법은 객관식 또는 사지 또는 온지 선택으로 나는데, 최근에는 주로 사지 선택형으로 시험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25명 되고요. 그래서 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 과목 평균이 70점 이상 획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락 과목, 그러니까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 그러니까 이 중에서 40점 이하를 맞게 되면 다른 거 아무리 점수를 받았다 해도 시험에 합격이 어렵죠. 그래서 과락 과목이 이제 40점 이하이고, 나머지 전체 평균은 70점 이상이면 합격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한국산업보안관리사 협회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산업보안관리사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게 되면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을,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보안관리사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 친목도 도모하고 산업보안관리사가 역량도 강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산업보안관리사 협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산업보안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렇게 산업보안관리사를 취득하게 되면 한국 산업보안관리사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시게 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도 공유하고 활동상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산업보안관리사 협회에서 하는 주요 일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주로 이제 산업보안관리사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분야, 이런 거를 좀 중점을 둘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보안관리사 제도 자체의 발전을 통해서 좀 산업보안관리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수행하고, 또 산업보안관리사를 양성하고 하기 위해서 뭐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보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채용하는 그 시험 대비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겠죠.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영역을 확대해 갈 거고요. 또 산업보안관리사의 산업보안 교육, 그러니까 기업체나 연구기관 뭐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산업보안 교육,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든 아니면 보안 지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든, 이런 교육이라든지 취약점을 진단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주는 컨설팅 분야, 그리고 보안사고 발생됐을 때 가서 처리해주는 이런 업무를 앞으로 우리 산업보안관리사에서 관리사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관리사 자격 기반의 산업반 전문가 활동 이런 부분을 특히 아직 그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사의 자격증을 가지면 취업의 가점이라든지 아니면 우선 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것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보안 관리사도 일반 그 변리사나 변호사처럼 앞으로는 개업관리사가 사무소를 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업무도 지원해주고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 역할을 하는 것도 앞으로 협회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최신 동향, 보안 관련 최신 동향을 정리해서 관리사들한테 주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해줄 거고요. 이런 그 정보 자료를 활용해서 고유의 업무 수행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이 외에도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해서 좀 더 관리사들이 뭔가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산업보안 관리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러한 산업보안 관리사를 관리사 시험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